패키지를 다 얻었죠. 그러니까 교수도 초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해야 될 분량이 한 300페이지인데 지금 50페이지 하고 있어요. 시간 1시간 더 땡겨달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말씀 핵심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익스케이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더 스킵 좀 하겠습니다. 양의 피드백 인풋은 음모론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 이게 진정한 양의 피드백 인풋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양의 피드백 인풋을 전략으로 만약에 고민해야 된다면 이거를 언제 성장하고 쇠퇴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이죠. 이럴 때 나오는 개념이 인계진양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계진양이면 우리가 상전이가 생기는데 이건 마치 상전이라는 게 임을 뜻하는 개념하고 같거든요. 여기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아까 말했던 아가씨와 아저씨 얼굴 관계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서 페이지가 바뀌면 조금만 바뀌면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강병남 교수가 연구를 해가지고 복잡하게 연구입니다. 복잡하게 연구해가지고 물 분자가 그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그 상전이 관계를 분자 단위로 해서 연구했더니 E의 n승, 그러니까 n의 로그 n승, 로그 n보다 어떤 상태가 커지면 인계질량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상전이가 발생한다는데 이걸 이제 그 경영기에서 뭐라고 보통 사용할 수 있냐면 제일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디퓨전 확산이에요. 그게 혁신의 확산이 됐든 고객의 확산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확산, 교육 그다음에 고객 혁신 뭐 등등 이 확산 문제를 가장 많이 거론하는데 집단의 요구의 집단 크기만큼 하면 그 개체가 바뀌면 상전이의 트리거링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30명이죠. 여기에 한 분이 완전히 홀딱 시스템 다이내믹스 빠져가지고 쫓아다니면 그분이 계속 옆을 때려서 공진을 해서 옆에 있는 진동을 일으켜서 여기 전체가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이제 시프팅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어떤 그 교육을 할 때 한 놈만 패라고 말씀드리겠죠. 농담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얘기해 이분이요 최고수 공부상 받은 분이에요. 제가 계속 이상한 얘기하니까 전부 사기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 이름만 할 때 나름 이렇게 다 공문 찾아가서 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 사기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 양반이 연구 태세가 뭐냐면 네트워크 이론을 가지고 복잡하게 말씀드렸죠. 컴플렉스 네트워크 어나리시스가 복잡하게 연구 방법론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을 기초해가지고 상전을 연구했더니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면입니다.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면 로그의 n만큼의 숫자가 상전이가 되면 확실히 전체가 갑자기 상전이가 된다.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집단에서 네트워킹이 가장 약한 2명 이상을 선택해 사교 활동의 동기를 제공하면 확실히 바꾸면 전체 집단에서 상전이가 일어난다는 거를 물리기가 이야기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복잡해서 물리기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서 이런 네트워크 내에서의 행동을 할 때는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과학적 연구 결과는 좀 따라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크리티컬 매스에 대한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그의 n만큼만 바꾸면 되는데 네트워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전체 개체의 한 20% 정도를 이제 투입해야지 상전이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가 강하게 있는 경우고 하나는 네트워크가 느슨하게 있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데 2%를 바꾼다는 게 엄청난 투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양의 피드백 루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려면 20%에 대한 변화에 자원 투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천천히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27번, 9번 되는 엄청난 인내를 거쳐서 충분히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가 급격하게 형성돼요. 그 사이에 사실은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보호관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하나의 조건은 여러분 회사 조직이 느슨하면, 조직의 관계가 느슨하면 로그 n의 숫자에서 개체가 100명이다. 이게 로그의 n만 바꾸면 이 전체가 상전이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타이트하게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 커넥트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은 20%다. 그 사이의 값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트워크 정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숫자를 고르시면 될 겁니다. 그건 정답은 없어요. 물론 뭐 네트워크 일어나서 밴드로 보내버리고 어쩌고 해서 네트워크 밀집도 이런 거 계속 하고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 사람들의 밴드로 그리면 그릴 수가 있나요? 뭐 기준을 잡아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모르니 대충 로그 n에서 여러분 회사는 일반 대중, 조직 내는 일반 대중이 아니기 때문에 2% 이렇게 로그 n에서 2% 사이에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면 혁신이 전파된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티핑 포인트 넘어가고요. 선순환, 악순환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된다. 보통 우리는 악순환 구조,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악순환 구조를 나쁘게 보니까 그걸 선순환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말들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주의 있다는데, 뭐 저도 구조주의자이면서 구조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남발하는데, 네, 2018년도 5월 30일에 본 그 기사에 보면 포스코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 경제가 교체되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걸 잘 뜯어보면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마치 순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순환이 전혀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주장은 엉터리 주장이다. 그럴싸하게 포자루프 다이어그램처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야 아니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포스코 고객이 안정된다면 포스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지역의 교육 투자 첨단 연구소 설립 등 동남권, 여기는 한국의 동남권입니다. 동남권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거라고 할 것이다. 과연 이게 선순환 구조인가를 뜯어봤더니 포스코의 경영화 안정화, 지역 투자, 동남권 경제 활성화, 포스코 경영 안정화가 되면 포스코 경영자 교체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저는 있는 주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원리. 포스코만 바꾸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엄청난 다이나믹을 주신 분이라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 이제 구조를 이야기하려면 어느 정도 루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의 루프라도 있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걸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관계 몇 개로 들어있는 선행관계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쓰시는데 좀 조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루프가 안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만 돌린 다음에 구조가 되니 다음부터는 구조를 이야기하실 수 있고 양이냐 음이냐를 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장의 한계 이런 이야기는 제가 다 했는데 요거 하나는 따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음의 피드백 루프에 시간 제한이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과잉 행동을 낳게 돼요. 생산 능력하고 생산량, 요구되는 생산량, 자본 투자의 생산 능력 사이에는 시간 제한이 있죠. 왜죠? 자본 투자의 생산 능력에는 시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공량을 주사 결정하면 매일 공량이 도나요? 한참 걸리죠? 근데 생산 능력, 생산량, 요구되는 생산량, 자본 투자는 타임이 있죠. 당연히 있지만 이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없죠. 그래서 시간 지연은 상대적이라고 제가 처음 시간에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있는 음의 피드백 루프에는 의사결정에서 과잉 행동을 하게 된다. 라는 결과를 알고 계시면 그 어떤 시스템이 음의 시간 지연이 있는 음의 피드백 루프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과잉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행동이 바뀌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때릴지를 아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형태가 이게 과잉 행동 혹은 과잉 반응, 과잉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게 이제 국민연금 사례라든지 우리의 과식 행태라든지 이런 경영 내에서는 생산에서의 그 캐파 차이라든지 이런 행동이 나타나요. 여기 자본 투자하고 생산 능력의 차이는 우리 최근에 있는 경우에 허니버터칩 사례를 얘기할까요? 이해 바로 되시죠? 네. 근데 허니버터칩 사례에서 보면 그 혜태제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했어요. 300억인가 얼마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기쁘쳤죠? 근데 그걸 몰랐냐면 알아요. 혜태제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거를 투자를 하면 1년 이상 걸릴 거고 1년 정도 걸린다면 저기 허니버터칩의 인기는 사라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있어도 왜 투자를 감행했어요? 조기 말고 루프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회사는 그 생산 라인이 거의 똑같아요. 이 과자가 이걸 만드나 굽고 튀기고 바르고 하는 과정이 거의 공정이 같아서 기본 라인 공정에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근데 캐파는 항상 모자라잖아요. 그 인기 상품이 있으면 그럴 때 이사회를 설득해서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데 쓰는 거예요. 투자의 결과가 뻔히 허니버터칩의 폭락과 투자 수익의 생산량 저하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까는 다 알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의 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걸 알고 있는 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이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혜태제가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의 시간 지연인 음의 피드백 루프인 경우에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그런 형태로 과잉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잉 행동이 여기서 나오겠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동 결국에는 그 과잉 행동이 결국엔 요동을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진동이 일어난 이유는 시스템에 어떤 행동이 진동이 일어난 이유는 100% 다 시간 지연 때문입니다. 사회현상에서 이 진동이 생긴 이유는 시간 지연 때문이라고 믿으셔도 돼요. 거의 모든 경우가 정보에 대한 시간,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IMF나 불가항력적인 그것이 갑자기 IMF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양의 피드백이 돌았던 겁니다. 그럼 이 양의 피드백의 루프는 기존에 있는 음의 피드백 루프에다가 이걸 뭐죠? 때릴 거 아니에요. 영향을 팍 주죠. 그러면 그때는 출렁하겠죠. 어느 누구라도 어느 시스템이 엄청난 힘으로 그걸 누르는데 안정된 시스템이라도 출렁하고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정보에 대한 해석과 실행의 시간 차이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시간 지연이 있었을 때요, 전 페이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쟤는 지금 양 플러스로 가잖아요, 생산 능력은. 근데 이제 내용의 시간 지연 효과는 음의 피드백 루프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러면 음의 피드 마이너스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데 빨간색 이게 그 전체가 음의 피드백. 그렇게 전체를 봐서 일단은 음의 피드백 루프잖아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피드백 루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시간 지연이 포함되어 있는 음의 피드백 루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용 중에
대부분의 그 작용들이 이 음의 관계에서 주로 많이 시간이 생기긴 하는데 양일체도 이렇게 투자 같은 경우 양이 생기거든요. 이 전체 성질은 뭐죠? 음의 피드백인데 거기에 자본 투자가 증가하면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요 양의 관계에서 시간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전체 피드백의 성질은 음의 피드백을 보고 거기에 시간제이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위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게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파동이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파동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파동론을 좀 약간 설명을 하는데 다들 어려워하셔가지고 이런 파동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의 시간제일 때 또 하나의 시간제일 때 이런 파동이 있을 수 있죠. 두 개가 겹쳐서 나타나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걸 또 프리에 됐어요. 이런 형태로 파동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분해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지만 실제 우리는 이거를 관찰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더 붙죠? 사회현상에는 이건 아이디어하는 경우니까 여기에 자본이 노이즈가 또 끼잖아요. 노이즈가 또 끼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이 뭉그러지죠.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파동이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인다는 거지. 복잡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게는 복잡하게 보일 뿐이냐, 안에는 단순해. 라는 게 주지. 그게 겹쳐져 있는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파동 자체는 되게 간단한 거야. 그게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그게 안 되면 문제는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잖아요. 복잡한 거 복잡한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아무런 그게 해결책이 안 되지만 이거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분해되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98%가 해결되고 노이즈 끼고 뭐 이런 형태를 하면 그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 음의 피드백 루프와 시간제는 과잉 행동 또는 그 시스템 내부에는 안에 엄청난 요동이 있다. 시간제는 많을수록 그 큰 요동이고 파동이 크지만 이게 수온, 온도의 차, 물을 원하는 수온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 몰탕 이거 했었죠. 요즘은 이건데 이거 하다가 여러 번 해보셨죠. 아 뜨거 차가워 이렇게. 그게 나의 인식과 이 행위의 시간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와 이 물이 나오는 호스 사이에 물질의 시간제인 있고 정보 처리의 시간제인 있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샤워가 떨어지는 건 0.1초. 이 행위의 0.1초, 이 행위의 0.1초밖에 안 되는 행위지만 상대적으로 0.1초와 1초, 2초라는 시간 지연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연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물의 온도가 높았다가 다시 또 낮아졌다가 또 높았다가 낮아졌다 해서 결과적으로 수렴을 하죠. 전형적인 저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인다는 것을 아주 간단한 케이스인데 여기에도 이게 음의 피드백 루프예요. 수온이 올라가면 온도의 차가 커지죠. 온도의 차이가 올라가면 온도를 내리죠. 마이너스 온도가 올라가면 수온이 올라가죠. 여기에 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음의 관계에서 수온과 그러니까 온도의 원리과 수온 사이에는 뭐가 있죠? 이 행위에서 시간제한이 있고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플럭추에이트.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죠? 우리 JIT라는 건 JR, Just in Time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줄이겠다고 한 행위예요. 이 시간 지연을.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시간 지연이라는 간단한 얘기 했는데, 우리 사회는 시간 지연을 줄이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고, 엄청난 수익이 또 발생돼요. 지금 아마, 여기 여러분들 계신 분 중에 규정을 하면 시간 지연을 줄이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되게 많을걸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시간 지연을 줄이는 업무를 하고 계세요. 요동을, 세상의 요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업태가 그런 게 많아요. 서비스업이나 이런 건 좀 아니지만,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업도 맞아. 서비스업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간 지연을 줄이는 작업이에요. 근데 아직도 시간 지연을 줄여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그런 직업들이 생기고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거는 그쪽 개념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시간 지연을 줄이는 거예요.
시간 지연을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시간 지연을 찾고 있는데 모든 변수마다 시간 제한은 다 발생하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어떤 저희 시스템을 시간 지연이 있는 시스템을 볼 거냐 아니냐는 연구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세한 요동을 무시하고 그냥 직선으로 볼 수 있죠. 미세한 요동을 내가 이거는 요동이니까 내가 그걸 개입해야 되겠다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볼 수 있죠. 관점입니다. 모델링의 기법의 개념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미세 요동이 마이크로하게 보면 엄청난 거센 이동이고 고쿨하게 보면 아주 뭐래요? 이건 노이즈야 라고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연구자들이 모델링하는 기법의 문제지 정답이 있고 그건 아닙니다. 이 짧은 간단한 시스템 내에서도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자, 시간 지연이 있어요. 요동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요동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동을 즐기라고 했지만 요동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줄이는 방법이 시간 지연을 줄이는 방법이 뭐죠?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밸브를 만든 게 원터치 밸브를 만든 거예요. 시간 지연의 입장에서 말하면 원터치 밸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원터치 밸브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이제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조절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원터치 밸브가 나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방법. 실험 좋죠. 실험해봐야죠. 데이터를 추출하죠. 제일 좋은 거는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물을 털어놓고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기다리는 거야. 손가락 대고. 이거 나쁜 전략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도 시간 지연이니까. 근데 음의 피드백 루프를 어설프게 대들면 파동을 강제화시켜서 더 큰 파동으로 만들고 아니면 무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아니 괜히 어설프게 손댔다가 망치는 것보다는 아니 여기 책에 이루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대지 마라. 전략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케이스에 그 케이스가 나옵니다. 끝에 운동은 누구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랜을 경영에 쓸 건 아니지만 인사에서는 쓰실만 해요. 경쟁과 산업 생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 쪽에서는 이거 쓸만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면 되는데 괜히 대부분 어려운 내용이 어설프게 내용을 하잖아요. 아니 요번에 걔 거짓말 난 중학교 때에서 안 했어요 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끝났고 처음부터 나 정말 죄송합니다고 납작 엎드린 중에는 살아남은 분도 있어요. 그렇죠? 하려면 확실히 다 까든지 어설프게 그 언론을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막 가면 안 되겠죠, 김 부장님. 언론한테는 솔직히 해야 되죠. 들으셨죠? 무의가 생각보다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기업에서는 무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리소스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런 요동을 경제 경영 현상에서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 우리 파동 많죠. 요번에 돼지고기 저기 사셨어요? 할인 주식 좀 사셨어요? 할인 주식 좀 사라고 누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살렸다가 돈이 없어졌어. 올랐나요? 제가 살 때가 2,35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사셨네. 살려고 했을 때 2,350원이었다. 지금 3,330. 엄청 올랐잖아. 1,000원이 올랐잖아. 그게 지금 불과 2주 됐어, 2주. 거짓말 아니에요. 100만 원 투자하다가 그 돈도 투자하다가. 그때 예측을 한 게, CNN 뉴스를 보시는 분이, CNN 뉴스가 그러니까 중국 뉴스와 한국 뉴스에서 못 보는 것들을 보여주는 정보를 준다고 지금 사실 중국 그 콜레라 그거 장난 아니라고
빨리 대체품인 한인 닭고기 사라고 그때 얘기해서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1,000원이나 올랐어요. 2,350원. 제가 숫자는 꽤 잘 기억하거든요. 지금 3,300원이라고요.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30%가 넘게 올랐잖아요. 내가 안 사고 올까요? 아니 반장님은 확실히 정답만 이야기하시죠. 맞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광활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없으세요. 멀쩡하고 있는 거지. 그 파동이 생기는데 파동이 왜 생긴다고 했죠? 좀 전에 얘기했죠. 파동이 왜 생겨요?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회적 현상에서 파동이 있다는 건 시간 지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돼지는 왜 파동이 있고 닭고기는 파동이 없죠? 돼지는 6개월이고 닭고기는 30일밖에 안 걸리고 일반 공산품은 뭐 하루 이틀. 그래서 일반 공산품 대체적으로 파동이 없어요. 허니버터 칩 같은 이런 그 수요를 급격하게 넘는 아니 공급을 급격하게 넘는 이상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파동이라는 게 일반 수요가 저기 공급이 100인데 이게 120만 대도 엄청난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닭고기 같은 경우에 30일 내에 리커버리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파동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돼지는 리커버리 하는데 생산의 입장에서는 6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6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예, 리퍼러지티를 둬서 공급해주죠. 그 파동이 났을 때 이제 냉장했던 걸 풀면서 이제 이것도 무슨 사업? 냉장 사업이 무슨 사업? 시간 지연 해소 사업. 냉동업이 아니에요. 냉동업이 시간 지연 해소 사업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이 사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간 지연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면 문제지 냉동업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는 시간 지연 해소 사업. 그런 게 되게 많다니까. 전문가 파동. 전문가 파동도 똑같아요. 제가 전형적인 전문가 파동이 있잖아요. 저 때 괜찮았어요. 토목가가. 근데 지금 제 대학 동기들 지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해외 건설로 꽤 이제 국내 건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해외 건설로 그나마 버텼는데 이제 해외 건설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지금 대학 동기 중에 대기업의 이사가 제 나이가 지금 53인데 지금 다 떨어졌어요. 최근에 제 동기 다 한 명이 떨어졌고 2명 돼. 대부분. 물론 이제 저희 쪽은 이제 대학으로 간 친구들이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좋긴 한데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전문가 파동이라는 게 이제 그때 괜찮았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공기 전문가 있죠. 공기 전문가 제때 공기 전문했다면 제일 공부 못한 애가 갔어요. 그때 무슨 공기를 연구대상으로 생각해요. 공기가 깨끗한 나라에서 공기가 깨끗한 나라에서 공기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누가 가겠냐고. 아무도 안 가죠. 가긴 가야 되니까 제일 공무원한 애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최고예요? 옛날에 포토샵 지금 이게 2000년도에 우리가 그 IMF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인터넷 그걸로 바뀌면서 뭘 했냐면 전부 다 홈페이지 만들면서 포토샵 그때 포토샵 6개월 아니 6개월 3개월 포토샵 학원 나온 사람이 연봉이 얼마? 6천만 원. 그때 지금 포토샵은 디폴트 안 써버리고 그런 아무나 하고 그런 형태로 바뀌었는데 일단 전문가 파동도 이 전문가 파동을 줄여주는 것도 업이에요. 그거를 플랫폼으로 만들면 돼요. 그것도 비즈니스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다 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는 업에서 시간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와 파동 이런 것만 이해하셔도 생각보다 많은 어떤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기와 파동, 아파트 수요,
아까 저기 대지 파동은 무슨 파동이죠? 수요 파동이에요? 공급 파동이죠. 그럼 공급 파동은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수요에서 해결하나요? 공급에서 해결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은 항상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급의 파동인데 수요를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해결책이거든요. 우리가 아파트가 모자랐던 이유는 공급이 딸려서인데 이걸 수요를 때렸어요. 그럼 지금 웅칠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게 꾹 눌려 있다가 나중에 이게 팡 터져요. 그 양의 피드백처럼 팡 터져요. 항상 왜 이렇게 수요의 시장에서 공급을 때리고 공급인 시장에서 수요를 때리냐면 현재 나타나 있는 원인은 공급에 있었는데 실제 보이는 건 수요처럼 보이거든요. 보이는 건. 그래서 수요를 때리는 거예요. 정책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의 실패 요인은 의도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세울 때 수요가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공급에 의해서 수요적으로 넘어왔던 상황인데 아까 그 지배적 피드백 루프에 대한 얘기 드렸죠. 이미 넘어온 상태인데 수요를 때려요. 정책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6개월만 지나면 바로 공급에서 특히 근데 아파트는 공급이 시간이 3년 내지 4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긴데 수요에서 자꾸 때리면 이 저 파동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그런 느낌의 사항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은 피드백 루프만 이해한다면 일단 이해는 돼요. 해결책은 두 번째로 돼요. 각자의 목소리. 그래서 수요는 수요대로, 공급은 공급대로 해결해야 되고 전략의 발견이라는 건 무의라는 것도 실제로 나쁘지 않고 성동격서, 이게 성동격서잖아요. 왜 성동격서가 돼야 되죠? 왜 성동격서가 저희 시스템 다이나믹스 관점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이게 98%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2%란 말이에요. 이게 루프로 돌아요.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98%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시스템이 돌 때는 웨이팅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노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때리는 게 좋아요? 얘를 때리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약하죠? 얘는 굉장히 세요. 지금 여기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여기서 다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때려서는 절대 못 이겨요. 얘를 때려야 돼요. 얘를 때리고 얘의 관계를 공고히시키는 거죠. 공고히. 연결을 좀 더 강화시키면 저 레이저를 때린 것보다 더 적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루프이기 때문에. 예 하나만 들어주시면 공고에 한다는 게 저 98%를 이쪽으로 빼면 그게 시장이 안정되고 좀 아닌 거예요. 얘를 생각 안 해봤는데. 얘를 볼게요. 얘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무너뜨려져요.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을 때리면 제가 무너져요. 그게 1% 아닌가요? 네? 그게 방금 예가 아닌가요? 제가 지금 강력하게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때리니까 바로 무너져요. 예를 드셨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약점은 그런 데 있어요. 준비 안 한 거.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준비 안 한 거를 하나 딱 치면 그걸 딱 엮어버리니까 바로 제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일도 충분히
비미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수업에 대한 요 역학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요 C를 발견할 수 있겠죠. 저희의 위크 포인트를 찾아내시면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조를 알면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면 미래 행동 패턴을 알게 되고 행동 패턴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서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할 수 있다. 좀 더 나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전략이 5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다가 보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해서 넘어가는데 일단은 그 객체 전략의 5가지 요소를 바꿀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객체, 하나는 주체, 그 다음에 지점. 지점은 아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시점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 탱고 경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탱고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탱고 경영 책 있는데 여기 탱고 경영 과학과 인문학의 탱고 아니 이거 저기 그 유명하신 분인데 IBM인가 거기에 사장님이 쓰신 책인데 이거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이에요. 탱고경영. 나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 탱고경영 검색해보세요. 이거 저자들만. 맞아요. 셉이죠. 셉 대표 이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게. IT 기업 저기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저분 그 강의를 제가 탱고경영 강의 직접 들었거든요.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요지는 뭐냐면 어차피 시점을 알아낼 수 있는 기본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춤춰가요. 그러면 풍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어느 시점인지 때가 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게 그게 탱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이렇게 하면서 그 재즈 공연할 때 이 합주할 때 그 사람이 하면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 느낌을 시점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다 설명하고요. 그에 대한 시점과 그 공략 방법 이야기 다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탱고경영을 내신 거예요, 책이. 탱고경영이란 이상한 춤추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시점을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시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네가 적극적으로 인발을 하는 내용이 책입니다. 1초만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창조의 개념인데 시점 이거는 뭐 지점은 아까 말했던 음의 피드백 루프와 양의 피드백 루프가 전환되는 시점이죠. 그 터닝 포인트. 그거를 잘 챙겨 놓으시면 그게 지점이 그거고 시점은 탱고경영으로 해결하는 거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창조입니다. 근데 창조는 어려운 게 지금 있는 이 구조도 이해하기 힘든데 여기다가 이게 음의 피드백 루프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양으로 바꾸는 것도 창조고 새로운 루프를 만드는 것도 창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존재하지 않는 피드백 루프를 새롭게 창조 혹은 덧붙일 수도 있으며 기존 피드백 루프를 가장히 끊어버리는 방식도 창조의 하나에 속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전략의 5가지 유정 요소를 이야기하십니다. 전략의 객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객체, 그 전략의 대상, 이 실행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거부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이 저항하는 피드백 루프, 즉 음의 피드백 루프가 가장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 얘가 브라이어스의 역설인데 들어보셨나요? 이게 도로를 넓히면 2차선에서 차들이 막혀요. 그럼 도로를 넓히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해소돼요. 교통체증이.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더 편하니까 또 상태가 또 되잖아요. 그러면 또 늘리죠. 8차선 늘리면 또 해소되죠. 근데 또 이제 사건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속관으로 8차선 다음에 뭘 해요? 어떻게?
이제 16차선으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서울시의 도로율이 몇 %인지 아세요? 도로율이라는 건 땅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해요. 서울시의 평면. 여러분, 땅의 면적은요, 혹시 아시죠? 땅의 면적은 투영 면적입니다. 집을 요렇게 지을 수 있으면 이게 다 면적이 되겠죠. 근데 땅에 집에 지을 때 집은 요렇게밖에 못 짓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땅 크기 이야기할 때 등고선도 있고 있잖아요. 이 땅의 크기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투영 면적입니다. 땅의 크기가 요렇게 있다고 여기 20평이 아니고요. 여기 10평이에요. 10평. 투영 면적으로. 왜냐하면 집을 이렇게 못 짓거든요. 집을 이렇게 짓는 사람 있나요? 집을 이렇게 짓죠.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소 나노튜브 이야기했잖아요. 탄소 나노튜브 저기 중력자 이야기한 이유가 땅의 개념이 바뀌어요. 집을 저래 지을 수 있다니까요. 집을 이래 지어버려요. 그럼 이래 지어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땅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땅의 지하의 소유권은 어디까지? 지상권은 왜 저기 비행기 날아다녀요, 뭐 다녀요 해서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적률로 제한하잖아요. 네 오르고 싶은 데를 가든지 말든지 난 면적으로 제한하겠다 해가지고 한 평짜리를 100평 해도 되죠, 뭐. 되잖아요, 100평. 100평짜리 땅에 있고 내가 한 평짜리를 100층 올려도 돼요. 용적률 100%밖에 안 되니까. 이래 짓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지하는 없어요. 나라 인테나까지 내 거예요. 니 팔고 싶으면 파봐라는 거지. 못 팔아요. 없어요. 근데 이 권리를 팔아요. 지하철 공사에. 지상권도 팔고 지하권도 팔아요. 건물 살 때 지상권, 지하권 있는지 보고 사셔야 돼요. 판 땅들이 꽤 많아요. 그걸 다 이야기해요. 일단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집을 이래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면적은 소형된 면적으로 그래서 8차선에서 16차선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시인데 도라이스가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줄여버려요. 서울시 도로율에 몇 퍼센트? 22.7%인데 22.72% 작년 말 중에 우리 지금 사는 땅의 평면적의 22%가 도로예요. 여러분이 걷고 다니는데 22%가 도로라고요. 얼마나 도로가 많은지 아시겠죠? 그죠? 그 땅이 내 땅. 엄청나게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계속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발상 줄여라. 그래서 그 도라이스 역설이라는 게 막히면 체등이 막히면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근데 사실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 내가 내를 줄이면 딴 놈이 죽어요. 그죠? 나의 책임 전가긴 한데 그걸 줄이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그 미시적으로 기업 단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 경제 정책을 하시는 양반까지 내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니 나의 전략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입장에서는 저는 역발상 그 관점으로 이용해도 설사 그게 경제 전체 규모에서 제로섬 게임이 할지라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줄였어요. 영등포에서 줄여버렸어요. 영등포 그 살벌한 저기 연중로라는 이름이 도로 이름이 영중로인가? 네, 영중로라는 거 하는 건데 줄여버렸어요. 근데다가 심지어 우리 이거 지나가 보셨을 텐데 이 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이거 다 철거시 영등포 구청장 재선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넓혀지고 심지어 이 도로도 한사선을 줄여버렸어요. 이런 역발상을 통해서 저기 새로운 전략을 사용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은 대기업 거예요, 중소기업 거예요? 대기업도 전략이 있고 중소기업도 전략이 있는데 실제로 전략이 필요한 사람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워낙 단임 자원도 많고 사회에 대한 무기가 많기 때문에 얘들이 주장해야 될 것은 공정이익이에요. 경쟁 자체를 같이 하자고 주장을 하는 그런 백전백승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윗하고 골리앗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평지에서 한 방만 우리 저 누구야 그 아저씨처럼 한 방만 치면 다니까 공정한 상태에서 경기만 하시만 있게끔만 해달라고 주장만 하면 골리앗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전략을 짠 사람은 누구죠? 골리앗도 짰지만 골리앗은 오히려 페어플레이에 대한 주장을 더 해야 되는 게 맞고 다윗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다윗은 약점을 찾아내는 고민과 정보 캐치와 그 다음에 그걸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캐치해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전략이 안 먹혔다면 쳤겠죠. 사례도 안 남았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전략이 더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전략을 하시는 분이 대표이사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이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대기업의 전략을 짜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전략은요,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인 상태를 대상으로 전략을 짜면 되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이 대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전략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즉, 자기가 중소기업인 약체의 게임으로 바뀌었을 때 대상으로 전략을 짜면 되는데, 몇몇 기업들은 위를 안 보고 밑을 보면서 전략을 짜죠. 그 전략이라는 대부분 뭐냐면 공정한 플레이를 안 만들게끔 하는 전략을 짜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밑에를 보면 공정하게만 해달라고 정부한테 계속 푸시를 해서 뭐 이상한 규제 만들어라, 뭐 중소기업 특정 업체 없애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짓은 안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전략을 진짜 모르는 거야. 뭐 그런 거고. 양의 피드백 루프는 이용하고 음의 피드백 루프는 기다려라. 특히 시간 제한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엄청난 돈이 없다면 그런데요. 음의 피드백 시간 제한이 결합되어 있는 전형적인 시스템에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시간 제한이 있는 순간 온수기로 바꾼다. 그렇죠? 여기에는 배제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매우 고비용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이 없을 경우에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방법. 이거는 뭐냐면 물을 이제 틀어놓은 상태에 기다린다는 거. 여기는 배아에 담아놓고 기다린다는 거. 샤워 물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샤워 물을 받아서 이쪽에 저장소를 둔다는 거. 여기가 시간 지연을, 제 창법이 뭐라고 그랬죠? 시간 지연 해소. 근데 이 시간 지연 해소하는데 어쨌든 에이전트 코스트가 들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 시간 지연을 막겠다고 한 것 때문에 시간 지연이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됩니다. 이건 약간 위험이 있고 기다린다는 게 시간 인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에 내력만 있다면 이게 어쨌든 돈도 제일 적게 들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일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를 필요할 때는 쓰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에서 등등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 시스템의 시점,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드백 루프는 양의 피드백 루프를 더 활용하고 음의 피드백 루프는 뭐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은 음의 피드백 루프를 양의 피드백 루프로 바꾸려면 관계를 음의 작용을 양의 작용으로 바꿔야 되든가 아니면 끊어버려야 돼. 강력한 힘으로 끊을 수밖에 없어. 그게 창조라고 볼 수 있어요. 판매왕이 있는데 사례네요. 인맥 높은거하지 않고 그런데 예전에 구입한 자동차가 잘 움직이는지를 물어보고 세심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더니 신차 구매할 때마다 이 판매 기준을 찾고 워드 오브 마우스가 되고 심지어 기존 고객은 락킹이 돼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보험 판매왕이 빌링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던가요? 보험왕 하시는 여성 보험왕 있잖아요. 5,000명인가? 이거는 진짜 불명합니다. 500명인지 5,000명인지 이게 500명은 아닌 듯하죠. 500명 가지고 보험왕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5자로 기억하니까 5,000명이라고. 5,000명을 직접 저렇게 핸들링 한다고 들으면 약간 부정하고. 그래서 이거는 5,000명의 고객에 대한 이건 굉장히 많은 형태의 피드백 루프를 하나씩 들여놓는데 이제 리턴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 보험 하나 들은 게 보통 했다가 다시 들게 되면 애 하나 놓고 하면 몇 년 걸리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피드백 루프를 복제를 해서 여러 개를 만들고 전체가 하나의 매질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 국미 경쟁의 음의 피드백 재설계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핵무기 자동 발사 장치를 통해서 음의 피드백은 핵무기 자동 발사.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그걸 하나 설계해서 집어넣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괴 중에 하나가 또 이 사이렌 아줌마 사이렌 케이스인데 빠져나오기 어려운 악순 안에 갇힌 경우 탈출한 유일한 방법 자신을 근데 잘못 해석하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까지는 아니고 율리시드가 사이렌하고 대적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노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무조건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요. 그 게임 룰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이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율리시드는 막강하기 때문에 이 선원들한테 지시를 내려야 돼요. 사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말을 절대 듣지 마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 마라. 그리고 자기는 돛대에다가 몸을 묶어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는 그 계곡을 통해서 이제 항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사이렌은 계속 유혹의 목소리를 해가지고 대부분 다 모든 배들이 이제 절벽에 부딪혀서 다 난파했잖아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내가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제부터는 선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은 맨 처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가서 빠져나갔다는 케이스고 우리의 결초보험도 같은 케이스죠. 결초보험이 유래가 어떻게 되죠? 어떤 황제인지 뭐 군이었는지 군주가 있었는데 총애하던 첩인가 시녀가 있었는데 얘를 좋은데 자기가 죽으면 좋은데 시집 보내줘라 하고 이제 사전에 살아 있을 때 그걸 아주 요원을 남기는데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같이 넣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평상시에 했던 말이 유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딸을 좋은 데다 시집을 보내요. 처음 맞죠? 근데 나중에 유비하고 조정래 하여튼 이렇게 전쟁을 막 하다가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풀을 묶어가지고 말이 자빠지고 자빠지가지고 그 전쟁을 져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굉장히 취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돌진해왔던 그 군대를 이겼던 이유가 말이 계속 그 풀밭에만 들어가면 자빠지고 하는데 그 우화에 보면 그 딸의 아버지가 유령이 돼서
그러니까 이걸 묶었다. 맞나요? 결처봉. 그게 그래서 결처봉이에요. 윤리시장 같은 거 아닌가요? 평상시에 내가 했던 말을 믿고 내가 사이렌의 유혹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바뀌어도 저 절대 나 믿지 말고 그냥 처음 했던 대로 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아들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략한 거잖아요.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을 잘 듣고 그때는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합니다.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액티브예요. 지금 이게 액티브예요. 모든 건 양과 음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액티브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액티브인데 이게 마치 악순환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요 밑에 보시면 흰색이죠. 파라미터를 바꿔야 돼요. 임계점을 바꿔줘야 돼요. 아까 임계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네트워크가 안 돼 있는 대중은 20%. 네트워크가 돼 있는 타이트한 경우에 노브냐. 그 사이에. 근데 우리가 대충 대상으로 찾는 것은 20%가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락킹되어 있는 2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일단은 바꾸는 게 좋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려면 한꺼번에 좀 이렇게 부어야 돼요. 찌끔찌끔 해가지고 우리 점심이한테 잠깐 그 이야기했는데 찌끔찌끔 해가지고는 대부분 우리 절반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뭐예요? 1577. 야,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는 저는 라디오 들을 때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588로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1577, 1524 뭐 하여튼 이런 전화번호는 엄청나게 듣는데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게? 없어요. 근데 그게 적당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랜덤한 곳에서 대다가 이렇게 헛돈을 뿌리면 그 절반 내지는 제가 하는 수업 중에 하나는 3분의 1이 없어지는 걸로 시뮬레이션 돼 있거든요. 계속 없어져요. 끊임없이 리커버리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악순환구리에서 선순환구리로 예를 들어 이 매출이다 그러면 매출로 만약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죽을 돈 살동해서 어영부영 했다가 그 돈 다 소진되니 한번 제대로 기억해서 확 바꿔줘야 된다. 그거를 파라미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요소값을 바꿔줘야 돼요. 어떤 요소값을 바꿀지에 대한 전략은 여기를 바꾸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가급적이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요 값을 바꿔주면 요걸 좀 공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걸 바꿔주면 돈도 적게 들고 맞나요? 이론적인 겁니다. 돈도 좀 적게 들고 이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론은 말씀드렸으니 실행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 때리는 거는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하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관계를 알아내셔야 돼요. 이 고리를 알아내셔야지. 그리고 여기를 때리니 그래야 비용이 훨씬 적겠죠. 파라미터를 바꾸고 그 파라미터가 한 바퀴 두 바퀴만 돌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고 그게 양의 피드백 루프가 가지는 힘입니다. 아시겠죠? 자, 양의 피드백 루프가 지배적일 때 이게 메이저로 액티브 할 때 그때 저 구성 요소 내에 있는 파라미터 한두 개를 바꿔주는데 주력해야 된다. 그게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음의 피드백 루프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하고요. 하나는 안정화입니다.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정체. 하나는 안정. 정체되어 있는 액티브한 음의 피드백 루프를 굳이 뭐 안정화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별로 없겠지만 어차피 정체되어 있고 안정화됐다는 둘 다 경영의 입장에서 별로 나이스한 건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정체화되어 있는 고리를 안정화되어 있는 고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파라미터 정책을 써야 된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바꿀 때는 뭐 악순환을 그나마 악순환이 되어 있는 것을 안정화라고 바꾸려면 이건 아니죠. 악순환 되고 있는 상황을 그나마 조금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면 구조를 바꿔줘야 되고 완전히 정체화돼서 그냥 죽을 돈 상태가 안 되는 것은 이건 악순환 자체가 아니라
제로섬 게임에서 더 이상 시장이 확대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정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정체된 상태에서 이 정체의 문제는 음의 피드백이 문제지 양의 피드백에서 숫자가 낮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걸 정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계속 나빠지는 거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 안 바뀌는 건 다른 거죠. 그죠? 형태가 다른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정체되어 있는 고리를 그나마 발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요 요소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는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의 서로 상호 피드백 관계만 이해하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실 수 있고 그 개념에 입각해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조동석 총장님하고는 저는 요즘 자주 워낙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강연도 비슷한 강연도 여러 번 듣고 이렇게 했는데 조동석 총장님이 일반 다른 뭐랄까 부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좀 나쁜 거 아니에요. 윤석금 회장님이나 예전에 저희 학교가 이제 자기 총장님이죠. 저희가 윤은기 총장님이 저희 학교에 1기는 외국인 총장이었다가 총장을 하셨는데 그때 학교가 초기 단계였어요. 아무도 우리 학교는 모르고 어디 처박히는지 모르고 진짜 대학교가 그런 대학도 있냐라고 했던 그 시절에 윤은기 총장께서 CEO들을 이 말씀 능력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순서를 매기면 탑 클래스 중에 하나 0. 몇 % 안에 드는 거예요. 이 말씀력이 엄청나게 좋으신데 그분이 주도를 해서 그 CEO가 그때는 우리 최고위 경쟁자 과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요즘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그걸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죠. 그분들하고의 계속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학교에 대한 이 어나운스먼트를 엄청나게 올리셨어요. 진짜. 제가 지금 드리는 거를 제 방식대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그 흩어진 약한 고리를 계속 순환 돌리면서 메이저하고 경쟁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때 서울대, 부대, 연대, 한대 빵빵한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하고 다르게 다른 각도와 다른 시스템으로 이걸 돌렸어요. 끊임없이 돌렸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희 학교의 그 최고위 경쟁자 가정 내에 있는 몇몇 소수분들 CEO들은 굉장히 타이트,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했었어요. 삼천리나 아주나 이런 그 회장님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삼천리 아주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적당히 그죠? 적당한 중견기업으로서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돌려가지고 이만큼 성공을 시켰는데 그 와중에 이제 조동순 총장님께서 여러 번째 강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금 회장님부터 유명하신 강사님들 이야기도 많았고 그 중에 영성경영 아까 말했던 창조경영 행복경영 이런 경영 스토리들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기억이 오래 가는 건 뭐냐면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행복경영도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론적 체계가 시스템 다이나믹스적으로 설명을 하시지 않았고 중요하다거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잊혀져 버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조동숙 선생님은 본인이 하는 일이 이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체계적인 이론 체계를 만들고 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사례를 덧붙이니까 기억도 오래되고 실제 실행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전략에 대한 이론은 확실합니다. 분명하고 고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고리의 힘과 고리의 작용을 이용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책이 시스템 다이나믹스 책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이라고 주제를 한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미래 설계 전략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대충 이게 이제 전략에 대한 요소고요. 요 뒤에 내용을 그냥 간단히 스킵만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성공 CLD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여기 링크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가보면 오가닉 서울대 오교수 노홍순 교수가 하는 분이 만들어 놓은 거에 이제 네트워크 세상, 수학체 등 이런 이론적 체계를 말씀해 놓은 거에 아마존의 성공 CLD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라고 그분은 이제 CLD를 모르니까 메커니즘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얘기가 CLD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애매모호하게 그렸는데 우리 저희 때로 바뀌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로스하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증가하면 그로스가 되나요? 네? 안전기세인데.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제가 대시를 했거든요. 이 정도도 괜찮죠? 네. 충분하죠, 그죠? 억셉터블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놓고 다음에 풀면 이렇게 돼요. 일단 처음에 준 대로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약간 재조정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 두 개의 성질을 그리면 이제 플러스 루프가 돌아가는 거죠. 이거를 양의 피드 등급은 어떻게 하라고요? 유지시키고 그 파라미터를 계속 더 투입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수학 체증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 아마존의 네트워크 효과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이제 저는 또 이런 거 보면 못 참거든요. 바로 CLD를 그려서 해야 되는데 CLD는 안 그렸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순환 구조, 음의 관계, 전략의 선순환 구조 요 내용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루프? 다양하게 요거 뭐 우리는 제기적인 그 관계를 쓰진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의 거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제기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이 양의 피드백 루프, 양의 피드백 루프, 양의 피드백 루프, 음의 피드백 루프. 그럼 뭐 아마존은 뭘 했다? 끊고 끊었다. 음의 피드백 루프인 4번과 5번을 끊었다. 판매자 증가가 가져오는 판매자가 증가되면 일단 소비자가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판매자들끼리 경쟁 생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음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에. 그 다음에 요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라고. 형성. 여기 넣고 요 관계를 형성시켰다. 아마도. 원래 이런 관계, 이 양면시장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요즘 아마 양면시장 네트워크 플랫폼 이야기하면서 양면시장에 대한 이유는 잘 아실 텐데 양면시장을 형성했고 거기에 4번의 관계가 판매자의 증가는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지만 너무 많은 제품과 판매자는 구매자의 구매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정보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 그 이야기. 그거를 이제 줄이는 방법이 음의 관계의 세계에 줄이는 방법, 없애는 방법, 음의 관계의 세계, 음의 관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CLD로 안 하고 제 방식대로 안 하고 이분은 설명을 드렸지만 CLD를 풀면 한 방에 이제 눈으로 봐도 이제 정리가 되죠. 얘는 끊어버려요. 근데 이분이 시대 다이나믹스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어. 왜냐면 자 보세요. CLD 시사점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파악해라. 오케이 좋아.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돼요. 맞죠? 음의 관계를 끊어라 해서 악순환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거나 영향을 최소화해요. 왜 틀렸죠? 악순환 고리를 끊으면 안 되죠. 악순환 고리는 끊는 게 아니에요. 악순환은 양의 피드백 루프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바꿔야 돼요. 악순환 고리를 끊으면 안 됩니다. 예. 패러미터를 바꾼다라는 의미가요. 경우를 바꿔. 아니, 요 값을 바꾸라고요. A의 값을. 강제적으로, 그렇지. 원래 이게 악순환이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를 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식으로 바꿔놓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셨구나. 예를 들어 1, 1.01, 1.02, 1.03 이게 도저히 마이너스부터 계속 돌아가면 결국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걸 저희 말하는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체하고리는 이렇게 정체되는 거 이건 정체예요. 진동이 있지만 정체되고 있잖아요. 안정화는 이렇게 된 건 안정화라고 그러고 이건 정체는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디미니싱이 있던 때문에 안 늘어나는 게 정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요런 상태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선순환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땐 강제적으로 여기다가 인젝션을 해요. A에다가 주입을 해야 돼요. 요즘 제일 유행하다는 뭐 프로포폴을 집어넣어서 숫자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페라메트르 지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내용 그대로 한다면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 안 됩니다. 끊으면 안 돼요. 악순환은 그대로 두고 아니면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 좋아요. 끊는 건 안 돼요. 끊으면 안 되고 페라메트를 조정해서 바꿔줘야 돼요. 이게 해석적 부분에 잘못하거든요. 음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음의 관계를 끊거나 영향을 최소화해야 돼요. 이건 맞아요. 음의 관계에 있는 음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음의 관계를 끊거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 음의 피드백 루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발전을 줄이고 안정화시키는 영향을 하기 때문에 걔를 계속 눌러줘야지 양의 피드백 루프가 액티브. 음의 피드백 루프를 없앨 수 없다면 걔를 패시브하게 만들어줘요. 액티브하게 만들면 안 돼요. 걔를 패시브하게 만들고 양의 피드백 루프를 액티브하게 바꿔야지 양의 피드백 루프인 악순환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분 남았다. 맞죠? 3시 15분. 맞습니다. 네, 시스템 사고의 5번째 1. 로드 워터라인. 항상 우리는 이벤트만 봐요. 구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주변을 보고 밑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간 지연이 있다. 시간 지연은 보이나? 시간 지연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생각하라. 그렇군요. 내가 저거 하지. 이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다양하게 하라는 뜻을 표현을 다르게 여러 개로 가라는 건데 굳이 그런 뭐 수면 아래를 보라고 같은 이야기니까 빼고 두 번째 시간을 달리하여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라는 것도 결국엔 시간을 보라는 얘기인데 시간을 보는 관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지연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게 이 액티브한테 반응하는데 느려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간을 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욕조. 욕조. 요게 정말 중요한 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수면 아래를 보는 거예요. 구조를 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시간 지연이고 세 번째 그걸 볼 때 관점이 뭐냐? 보는 관점에서 유량과 저량으로 봐라는 얘기입니다. 유량과 저량으로 봐라. 시스템을. 유량과 저량으로 봐라. A, B, C 중에 A, B, C라는 세 개의 중요한 요소가 돌아갈 때 그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저량이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저량, 스탑, 욕조. 욕조는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떤 뭔가 쌓이는 역할을 하고 그것은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숫자 이야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계시는 이 박사님들의 수는 저량입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 유량은 제가 잘 못 보죠? 그럼 유량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량 스스로 크는 게 아니라 인플로, 아웃플로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면 아래를 보는 거예요. 위에 떠있는 빙산은 저량이에요. 저량을 움직이는 건 밑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인플로와 아웃플로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수면 밑으로 볼 때 뭘 볼 거냐? 유량과 저량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량과 저량. 인플로가 뭐고, 아웃플로가 뭐고, 현재 지금 스테이트에서 보여지는 저량은 무엇이고, 눈에 보이는 건 저량, 눈에 안 보이는 건 유량. 어떤 것이 들어왔고 어떤 것이 나갔기에 이 내 눈에 보이는 게 바뀌고 있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건 시스템이 흐름,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로, 아웃플로이기 때문에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변화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상태를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량은 항상 저량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널리틱 사고하고 시스템 다이나믹스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체돼 있다고 안 봅니다. 항상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원인을 저량만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흘러 들어가고 무엇이 흘러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수면 밑을 바라본다는 개념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오고를 바라봐야 될까? 언제 들어왔지, 언제 나갔지? 이건 시간을 보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와, 늦게 들어와, 나중에 들어와, 시간 지연다. 시간 지연, 시간을 보자, 저량을 보자. 저량을 보기 위해 유량을 봐야 되는데 유량은 수면 밑에 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스템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님들하고 디스커션 할 때 유량은 뭡니까? 저량은 뭡니까? 라고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 박사님들이 나중에 저하고 6시간, 아마 4시간 정도를 하게 됐던데 그때 제가 그걸 여쭤볼 거예요. 여기에 유량은 뭡니까? 여기에 인플로는 뭡니까? 여쭤볼 테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숙제를 하시는데 헤딩을 좀 해보시면 좀 더 다이나믹한 구조가 돼요. 지금 정 박사님 해놓으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하시는 관념적 도구를 사실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문제를 그려놓은 그림이 대부분 보면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로 바꾸는 작업이 인플로와 앞으로 바뀐다. 유량 재량의 개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곤하시죠? 쪽방에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쉬겠습니다.